뭐 좀 한 곱이 넘겼다 보시면 되고요. 계산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가 계산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하는 게 계산이 제일 많으니까 보세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겠지 지금? 아까 눌러서. 난 잘려도 돼. 자, 봅시다 하나씩. 자, 정지해 있던 물체 A, B를 수평방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받은 일은 얼마냐 하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 거고, 그렇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힘은 F는 MA였죠. F는 MA. 그래서 M은 지금 B니까 3kg이고 가속도는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속도는 3. 이제 문제는 이동거리죠. 그렇죠? 이동거리. 0에서 4초까지 1의 크기니까 0에서 4초까지 얼만큼 힘 받았냐인데 F는 MA인데 A가 2에서 4초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2에서 4초까지는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일을 안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시간, 속도 해서 가속도가 3이라는 건 1초에 3씩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1초일 때는 3m/s 되고 2초일 때는 6m/s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넓이니까 6m죠. 그래서 이거 6. 그럼 96에 54 되겠죠. 96에 54. 자, 똑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얘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기예요. 운동량, 충격량 얘기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근데 운동량, 충격량을 안 풀어볼게. 그렇게 안 풀고 그냥 우리가 F는 MA로 그냥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4kg 어쩌고 저쩌고 인데 힘이 물체의 한 일이다. 힘이 물체의 한 일. 그럼 일단은 얘는 지금 처음에 에너지가 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초 후에 에너지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요만큼의 차이만큼 일을 해준 거니까, 그렇지? 네모만큼 일을 해준 거죠. 그 일을 해줬다. 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면서, 그렇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럼 지금 0에서 2초랑 2에서 4초 힘이 다르니까 좀 따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0에서 2초까지는 4뉴턴.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2뉴턴의 힘이 가해진 거고. 그럼 이동 거리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우리가 F는 MA니까 A를 구하면 N분의 F로 되겠고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2인 거고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야? 이게 4kg이구나. 미안해. 이게 4kg이니까 얘는 1인 거고 얘는 0.5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속력 1, 2, 3, 4 하면 자, 1초일 때는 1일 거고 그렇죠? 1초일 때는 1 VT 그래프에서 2초일 때는 2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0.5니까 3초일 때는 이제 2.5가 될 거고요. 4초일 때는 2.5에서 더 가니까 이제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3.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0에서 2초까지는 이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될 거고 2에서 4초는 뒤에 있는 사다리꼴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움직인 거리는 이게 2니까 2, 4에 2m 움직였네요. 그렇죠? 2m 움직였고 뒤에서는 이거 얼마야? 이거 2고 3이고 그럼 5에다가 2 곱하고 반띵이니까 그냥 5네요. 그렇죠? 5. 그럼 4, 2, 8, 5, 2, 10이니까 1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2번 지우개가 자 2번을 보시면 A점에 정지해 있던 2kg의 물체에 2N의 힘을 가해서 8m를 갔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 에너지는 0인 거고, 그쵸? 처음 에너지는 0이고, 지금 2N으로 8m 했으니까 1은 16줄이고, 그쵸? 그럼 얘가 1을 16줄 줬으니까 나중 에너지가 16 돼야 되지. 0짜리가 16의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2를 누군가 했다는 건 얘가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럼 속력은 이건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이 얼마야? 2 m이 2네요. 2 v 제곱 해서 v가 4 되겠죠. 4. 그래서 4번 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던 질량이 m인 물체의 힘으로 했다. 자, 지금 여기는 운동량, 충격량이 나와서 한번 볼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이제 충격량입니다. 그렇죠? 충격량.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론이니까.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이므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한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한다. 뭐야, 그러면? F는 ma잖아, 그치? 근데 A 대신에 뭐를 써야겠어, 그러면? T분의 V를 써야겠죠? 그쵸? 기울기니까 T분의 V. 뭐 요거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밑에 건 할 줄 알아야 되고 0에서 T까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힘이 한 일이 같다. 힘이 한 일과 같다. 자, 힘이 한 일과 같다.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마찬가지로 이동거리는 뭐랑 똑같아? 요거 넓이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 VT 곱한 거랑 똑같다 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 됩니다. 자, 5번에 그림과 같이 T는 0이고요. 이렇게 됐대요. 자, 요거는 이거죠. 자, 지금 처음 에너지는 0입니다. 그렇죠? 2분의 1 m 그다음에 이거는 정지에 있으니까 처음에 0제곱이죠. 그럼 나중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 v의 제곱이니까 400줄 되겠죠. 400줄. 그렇죠? 그럼 일단은 얘한테 2를 얼마큼 해준 거야? 2를 400줄 해준 겁니다. 그렇죠? 400줄 해준 거예요. 그렇죠? 2를 400줄. 그리고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시간 그 다음에 속도 있을 때 5초일 때 20m/s가 됐죠? 그쵸? 5초일 때 20m/s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얼마 움직인 거야? 여기가 50m를 움직였지. 그치? 그러니까 힘 곱하기 50m 한 게 400줄인 거니까 힘은 8N인 겁니다. 그쵸? 힘은 8N. 그래서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5초 동안 50m 간 거니까 속도는 10 맞고요. 1초에 10씩 갖다 맞고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를 하면 됩니다. 질량은 지금 2고 속도 변화는 20이죠. 0에서 20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40 하시면 되고요. F는 8로 구했죠. 운동량, 충격량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 디귿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 디귿은.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고2에 만약 내신을 본다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계속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처음 에너지, 나중 에너지 그 차이만큼 일을 했다. 요걸로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자, 똑같죠? 자, 지금 얼마야? 100줄 해줬습니다. 20N이 5m. 힘 곱하기 이동거리 100줄 일해줬으니까 처음 에너지는 0이죠, 지금. 정지면 무조건 0이에요. 그럼 나중 에너지 얼마야 돼야 돼? 100 돼야 됩니다, 그냥.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인데 따라서 속도가 10 이렇게 되겠죠? 10m/s. 자, 힘이 한 일에 하면 100 맞고요. 5m 이동 우속력은 10 맞고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힘이 한 일과 같다. 이것도 그냥 맞다 하시면 되죠. 본인이 푼 거랑 내가 푼 거랑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7번 같은 경우는 Q점을 지날 때 중력이 한 1이래요. Q점을 지날 때 중력이 한 1. 그냥 중력이 그냥 이 물체를 여기까지 0에서 여기까지 얼만큼 들어 올렸냐 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들어 올린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얘가 mgh죠. 근데 여기 h는 1이지 1. 그치? 지면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h는 1. 자, mg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라고. 그죠? mg가 물체의 무게 2. 2 곱하기니까 그냥 2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9번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1kg 물체를 이렇게 집어던지고 있대요. 집어당기고 있다. 자,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5번이 안 보이니까 봅시다. 자, 1초일 때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1초일 때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일단은,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지구가 일단 10N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알겠죠? 10N으로. 그럼 지금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2죠.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1입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우리 F는 ma니까, 자, F는 얼마라는 거야? 그럼 F는 2 곱하기 1이니까 2N인 거고, 얘는 1 곱하기 1이니까 1N이죠. 근데 이건 알짜 힘이란 말이야, 알짜 힘. 그러니까 얘가 당긴 힘은 12N인 거고, 2에서 4초 때 당긴 힘은 11N인 겁니다. 10N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1초일 때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2N이 아니라 12N이고요. 3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3이 아니라 1이죠. 1. 2에서 4초 동안 알짜 힘이 물체의 한 1. 2에서 4초 동안 알짜 힘이 물체의 한 1. 알짜 힘은 얘잖아, 얘. 그치? 그럼 0에서 2초까지는 몇 줄이랬어? 2N으로 요만큼 간 거니까 얘가 4m죠? 그죠? 2N으로 4m 갔으니까 8줄 이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야? 이게 넓이가 10이야? 10. 10. 그럼 1N으로 10m 이동했으니까 이제 10줄이죠. 그럼 1은 최종적으로 2에서 4초네요. 2에서 4초니까 10줄. 이거 맞네요. 그죠? 여기 맞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0에서 4초까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요만큼 변한 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18줄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0에서 2초 동안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뭐 이런 거겠죠. 실이 작용하는 물체 알짜임은 실이 당기는 힘 0에서 2초 동안 실이 물체를 요거죠, 요거. 12N 곱하기 4m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한 8줄이 아니다. 12 곱하기 4니까 48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틀렸네요.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중력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중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40으로 현재 당기고 있구나 라고 먼저 보는 거예요. 지구가 40으로 당기고 있다. 자, 보시면 4kg인 물체를 전동기가 연동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2에서 3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2에서 3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 3이래. 얘는 얼마야? 4죠? 그치? 채연아? 이거 보고. 자, 그럼 이 넓이가 움직인 거리죠. 그쵸? 일단 얘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2 더하기 4에다가 1 곱하고 반띵이니까 3m 같네요. 그쵸? 왜? 곱셈 못하겠어가지고요. 기울기는 2죠. 그쵸? 기울기 가속도는 2입니다. 그쵸? 2m/s 제곱. 자, 그럼 2에서 3초 동안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알짜임이 얼마란 얘기야? 4 곱하기 2니까 8N.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기는 힘은 48N이죠. 여기는 48N이 3m만큼 당긴 거니까 48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12 곱 아니야? 뭐라고? 움직인 거리를 곱해야 되잖아.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잖아. 다음 자, 요 문제 볼게요. 10번.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자 보시면 P점에서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면에서는 자 P점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320래. 320. 그럼 위치 에너지는 720래. 그럼 이게 10이죠. 그럼 Q점에서도 10 돼야 되지. 근데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5라고 했죠. 그럼 위치 에너지도 5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10이어야 돼, 그치? 땅에서의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10이어야 되고요. 근데 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10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면에서 Q까지의 높이, 우리 요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쵸? 요것만.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어차피 이건 변함이 없어. 그치? 질량과 요건 변함이 없으니까 얘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면 요게 대충 5m라고 하면 요게 7m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따지면 여기는 2m인 거니까 PQ는, 아니 0의 지면에서 Q는 PQ의 2.5배다 하면 되겠죠? 2.5배다. 어디? 이거? 높이에 따라 그거라고. 높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높이가 5대 7이라고. 5대 7. 이 새끼 그거 할 때 얘기해. 이 새끼 다 쓰고 얘기해. 중간에 얘기해줘, 중간에. 중간에 끊어. 그게 나. 자, 11번. 던진 거야.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P점이든 Q점이든 정지했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은 거고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일 거고 가장 낮게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높이차는 h고 뭐 P에서의 속력은 Q에서의 속력의 2배이다. P에서의 속력은 Q에서의 속력의 2배이다. 자, 봐봐. 잘 봐. P에서의 속력은 Q에서의 2배라. 이게 여기가 속도가 V면 여기는 2V래.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야? 4배지, 4배. 그러면 여기 에너지를 우리가 2라고 쓰면 여기는 4E 되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4E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3E 돼야 되지. 여기는 4E 돼야 되지. 그치? 4E, 4E, 4E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더한값이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높이는? 자, 이게 얼마라고? 3대 4라고 높이가. 그치? 그럼 여기가 H면 요 높이는 얼마야? 3분의 4H. 그럼 요 높이는 3분의 1H 돼야 된다고. 그치? 높이가 그러면 1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지면.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보다 Q에서가 뭐 개소리고. 똑같아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P가 Q의 4배다. 그쵸? 속도가 2배니까. 자, 4분의 H 아니었죠? 3분의 H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라지 2로 놓고 푸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자주 풀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푸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지만 혼자 막상 풀면 이렇게 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힘들어? 근데 니는 놀았잖아. 니네 클린 시간에 졸라 놀았잖아. 자, 질량은 300g인 쇠구슬을 연직 위로 10m/s로 집어 던졌다. 출발 지점이야, 출발 지점. 지면에서 던진 게 아니라 여 상태에서 그냥 던진 겁니다. 그렇죠? 높이 있는 상태에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떨어졌대요. 그렇구나. 자,
포텐셜, 기준면의 여기가 0이래. 그치? 여기가 0. 쇠구슬이 출발할 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물어본 거잖아. 위치는 뭐야? M. 그 다음에 G. H. 1. 그러면 10M. 그쵸? 10M. 근데 이제 M이 300g이니까 0.3kg이죠. 그쵸? 그러니까 3줄이 맞네요. 자, 쇠구슬이 도달하는 최고점의 높이. 쇠구슬이 도달하는 최고점의 높이인데, 자, 출발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위치 에너지는 3줄이고, 여기 안 나오나? 자, 운동 에너지는, 출발 지점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됐지. 그치? 얘네 둘이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일 거 아니야? 그쵸? 요거는 3이었고, 얘는 얼마예요? 이거 100이고, 이거 0.15잖아. 15네요? 그쵸? 그럼 18줄이 역학적 에너지네? 그럼 가장 높이 갔을 때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도,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18이 돼야 되고, 얘는 M, G, H니까 H가 6이죠. 그치?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는 5m다. 아니라 6m네요. 그쵸? 틀렸고. 쇠구슬 역학적 에너지 18줄이니까 15줄 틀렸죠. 그쵸? 15줄 틀렸다. 지금 하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못 풀어요. 알겠죠? 자유롭게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막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신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많이 나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왜 연습해야 되냐면, 결국엔 라이벌들은 다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니네 라이벌들은 이미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중3과,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은 달라. 천지 차이라고. 근데 고1과 고2는 또 천지 차이야. 고2와 고3은 큰 차이가 없어. 이땐 큰 차이가 없어.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 요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걸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11월 기말이 끝나고 윈터를 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우리 학원에 윈터를 들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 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많이 나. 엄청납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윈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학원에 윈터 스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겼어, 이 윈터라는 게. 근데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지. 엄마들은 짱이지. 짱인 시스템이지. 엄마들한테는. 그러니까 학원도 좋고 엄마도 좋고 여러분도 어쨌든 성적은 오르니까 좋은데 사실은 싫죠, 여러분들은. 방학 때. 그쵸? 그리고 얘도 이때도 좀.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도 이때랑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때 시험이 쉬워도 이때는 시험이 어려워요. 학교마다 다 똑같아. 과학으로 얘기하면 통합과학 시험은 쉽게 냅니다. 고1 때. 누구나 다 쉽게 돼요. 근데 고2 때 달라요. 특히 요 짓을 많이 하는 이 주변의 학교가 신일고입니다. 신일고는 통합과학이 괜찮아요. 평이합니다. 다른 학교랑 평이해요. 근데 고2에서 난리 납니다. 고2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학교가 대동소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가 길죠. 일단 문제가 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일단 읽자 좀. 그쵸? 일단 읽어. 일단 읽어.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높이가 4h인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Q에서 충돌하고 H만큼 H인 점에서 속력이 0이 됐다. 그쵸? 요거는 별거 없잖아. 별거 없는 얘기잖아. 그치? 그냥 튕겨서 멈췄다 얘기입니다. 그죠? 튕겨서 멈췄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요. 무조건 등가속도입니다. 이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는 쓸데없고.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시간이 나왔네요. 물체가 수평면에서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6배다. 좀 어려워졌다, 갑자기.
그죠? 나머지 넘깁시다. 위에 건 필요 없으니까 넘겨봅시다. P에서 Q까지, 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의 6배다. 18 모르겠다. 그쵸? 자, 한번 봅시다. 늘 우리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 하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자, M, G, 4H가 역학적 에너지지. 그치? 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M, G, H. 끝이지, 끝. 그쵸? 자, 물체가 지면에 닿기 직전이 있고 튕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닿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여야 돼?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랑 똑같아야 되지. mg4h. 그리고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그치? 튕기고 나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여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 시간 딱 치자. 자,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시간이랑 속도를 대충 구해야 되니까, 자, 이게 시간, 속도라고 했을 때 6배라며, 그쵸?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은 시간이 6배래요. 그렇구나. 자, 일단 보기부터 볼까요? 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아니죠. 이건 그냥 보존됩니다. 그죠? 보존돼요. P에서 Q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충돌하는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이거래요.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이거다. 맞아요? 자,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자, 얘게 왜 안 나오지?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9mg이다. 결국 얘를 구하는 게 이제 1이네요. 그렇죠? 얘를 구하는 게. 운동량, 충격량이 나와서 얘를 구하는 게 1이긴 한데,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P에서 Q, 여러분은 못 풀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못 풀 거예요.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6배다.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수평의 힘을 받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 걸린 시간은 그냥 6T라고 합시다. 6T라고. 그렇죠? 걸린 시간은 6T라고 할게요. 근데 봐봐. 운동 에너지가 지금 이게 4배고 이거는 그러니까 1대4지 운동 에너지가. 그럼 속력을 대충 그냥 따지면 이게 V면 얘는 2V가 돼야 되지. 그치? 그쵸? 그럼 결국에 속도 변화량은 3V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V가 내가 만든 문자니까 얘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쵸? 얘만.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데? 별거 없지. 아니, 역학적 MJH라며.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V가 얼마야? 이거 필요 없고 V는 루트 2GH죠? 이거 그대로 되면 됩니다. 그렇죠? 루트 2GH. 그럼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 운동량.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알겠죠? 풀이가 너무 길 것 같아요.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그냥 요 정도, 니은 정도만. 니은은 운동량, 충격량도 아닐 걸로 풀 수 있으니까, 니은 정도만. 이게 1대4니까 속력이 이제 1대4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깊숙하게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14번과 16번은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14번, 16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쵸?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림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그냥 보겠습니다. 요것만. 자, 그럼 결국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이거야.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별거 없어요. 자, A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
2V의 제곱 더하기 mgh. 자, B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mg eh죠. 그렇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정의만 쓴 거야. 그렇지? 정의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B 지점에서도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C 지점은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그냥 위치 에너지만.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며. 그렇죠?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 이 식을 mg 몇 h가 되게끔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수학이야. 그치? 이제부터는 수학이야. 자, 과학적으로 식을 써놓고 계산 이제 수학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식을. 얘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꼴로 바꿔야 되지. 그쵸? 얘는 얘라며. 요 식은 요거.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러면. 네. 이양 오랜만에 들어갔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은 mgh는 저거 넘기면 얼마야? 얘는 2분의 1 m 4v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m v 제곱이지? 그럼 얘는 2분의 1 m 3v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양변에 3분의 1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없어지고 2분의 1 mv 제곱이 3분의 1 mgh.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이 3분의 1 mgh. 그렇죠? 그럼 얘는 3분의 1 mgh랑 2mgh랑 더하니까 그렇죠? 3분의 7 mgh죠? 이게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라지 h가 3분의 7 h다 하시면 되죠. 자, 요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여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치. 그림도, 숫자도 똑같습니다. 숫자도 똑같고요. 그쵸? 자, 15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결국엔 지금 에너지 차이, 역학적 에너지, 이때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 요거 하고, 아니면, 처음 에너지가 있고, 내가 얘한테 일을 해주면, 얘는 그 일만큼의 에너지가 갖는다.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해주면, 얘는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놨어. 그럼 얘는 원래는 아무 짓도 안 하면 h만큼만 가야 됩니다. 그렇죠? h만큼만 올라올 수 있는데 얘가 3h까지 왔어. 그 얘기는 내가 어쨌든 얘한테 어떤 에너지를 줬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얘한테 에너지를 줬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에너지를.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PQ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PQ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mg, h.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mg, 3h. 그럼 결국 일을 얼만큼 해준 거야? 요거의 차이니까 mg, 2h만큼 해준 거죠. 그치? 근데 f가 2mg래. 그럼 p에서 q까지는 h겠지. f가 2mg라고 써놨으니까, 문제에서. 됐어요? 됐니? 그래서 h라고. 뭐가? 1번으로 했는데 응. 2번이 답이에요. 아니야, 1번이 답이야. 아까 13번도 니은이 막 기억이 틀린. 내가 푼 게 답이야. 이거 봐. MGEH가 응. MG3H라는 MGH를 빼서 응. 여기 에너지에서 여기 에너지를 뺀 만큼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분모가 0이 분모가 왜 0이야? 분모가 필요가 왜 있어? 분수가 어디 나오는데? 그러니까 W가 힘 곱하기 PQ 사이의 거리라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근데 W가 2mg라고.
그 다음 PQ 사이의 거리고. 근데 이게 지금 EMGH잖아. 그러니까 얘가 H 돼야 된다고. 분수가 아니라. 됐어? 아니, 그러니까 둘 개의 차이가 EMGH인 건 됐다며. 이번에 됐다며. 이게 힘 곱하기 PQ 사이의 거리 1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했어? 응. 그 F는 줬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 5번 되잖아. 자, 17번. 여기 렌즈가 이상한가 보다. 설마 얘인가? 얘네.